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장 영향을 미친 투자 뉴스를 점검해 드립니다. 먼저 오후에 나온 소식이고요. 이 애플과 MS, 아마존이 몸담그고 있는 미국의 최대 청정에너지 구매단체가 있는데요. 이 청정에너지 구매단체가 한국이 주도하는 CFE라는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원전이 필요해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AI 수요도 증가하고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이 청정에너지 쪽으로 손을 잡았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당장의 주가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들 함께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투자 증권에서 이 고영이 수술용 로봇으로 글로벌 의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고 소식을 내놨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 이 뇌 수술용 로봇 FDA 승인을 올해 1월 달에 받았고요. 5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병원에 본격적으로 고영의 로봇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병원들에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해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봇 쪽으로 한번 시세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로봇 쪽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의료용 로봇 말고도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상장하면서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지능형 로봇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내놨습니다. 또 이재명 이 후보가 돌봄 공약을 내놨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을 누가 돌보냐, 바로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가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더 시세를 내주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다음 뉴스는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실적이 나오면 셀온 물량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히려 LIG 넥스원은 20% 급등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번 분기에만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3, 4분기 지날수록 천궁2에 대해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기관들이 이 방산주에 대해서 팔자세를 계속 보이다가 LIG 넥스원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방산주 한번 시세 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세는요. 방산주 LIG 넥스원 9.6%입니다. 실적을 공개하고 직후보다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고요. i3 시스템이나 코츠 테크놀로지는 7% 그리고 4% 각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 전환하긴 했지만 탄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방산주에는 고밸류 부담이 잔존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다음은 화장품과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 관세 오히려 좋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품목 관세를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화장품이 관세를 부과해도 커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고 그래서 더욱더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도 지금 비수기인데도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까지 나왔고요. 또 상장 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LSA 홍콩 증권사에서는 APR의 목표 주가를 1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이쪽에 가장 많이 몰렸고요. 미용기기뿐만이 아니라 보톡스 시장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 확대 본격화되고 있는데 휴메딕스는 지금 태국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매출 본격화를 펼치고 있고 대용제약도 미국에서 지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2년 동안 한 번도 조정받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화장품과 미용기기 그리고 보톡스 시장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을 조금 더 견인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APR 상한가 풀렸지만 여전히 27%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비아도 14% 안팎의 강세 그리고 앞으로 선크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 관련 종목들 시세 집중하자라는 리포트도 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코스맥스 확인되고 있고요. 12% 급등. 이 선크림 쪽에서의 대장은 한국 콜마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 쪽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덴티스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도 급등하지만 이제 메타바이오메드가 오늘의 대장주인데요. 하나증권 쪽에서 메타바이오메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도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치아치료 쪽 관련해서 메타바이오메드가 25.7% 급등하고 있고요. 덴티스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아침보다는 탄력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과연 정책에 대한 수혜로 일회성 움직임일지 조금 추가적인 시세를 내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 전략은 마감 스퍼트 시간에서 세워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쪽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한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가는 쪽이 오늘은 확실히 오전부터 좀 그 시세를 이어가네요. 두 분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이제 실적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이 종목이 오르네 싶은 쪽도 있습니다. 역시나 그 드라이빙 요소는 실적이긴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확인해 보시죠. 자, 1분기 비수기에도 호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당연히 이런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현미경 기술 갖고 있는 쪽에 있어서는 그 적용 기술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와지는 숫자를 보니까 이 종목이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도체 동네가 지금 미스터 마켓이 픽한 동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에 이런 개별주의 플레이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은 얘는 정말 시장과 상관없이 마외에 가는구나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파크시스템스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LG 생활건강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용기계 쪽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장과 무관하게 마외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파크시스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좋으면은 주가 갔다가 전년 대비 부진하면은 좀 쉬었다가 또 좋으면 더 갔다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뭐 볼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부각된 이유는 결국 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실적만 계속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으면 만약에 성수기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철 넘어가게 되면 IT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가 성수기 쪽에 약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H면 보더라도 선단 공정, 미세 공정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원자 현미경의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반도체 업황과는 무관하게 그런 연유에서 계속 마이웨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자리를 또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41선만 접근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탈만 안 하면 바로 잡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이건 제 영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지고 있는 내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신뢰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도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일단 수요 증가하게 되고 그 수요 증가분을 실적으로 다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실적과 상승의 힘에 믿고 지금은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매몰되지 말고 마이웨이 잘 가고 실적 뒷받침되면 충분히 클릭해 볼 만하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은 게 참 이게 딜레마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 같은 구간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아마 또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진입관점으로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은 맞을까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사실상 오늘 갭을 좀 띄웠고 뭐 증권가에서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완전히 업이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리포트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만들었었던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은 오늘 통통한 양봉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 이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면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 맞을까요? 열어놓고 있을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뭐 자리를 안 주는 종목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시장에서 관심을 매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혼자만 이제 좀 수급 쏠림이 진행이 되면서 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또 아니고 천천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이제 뭐 쉬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분할로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뭐 전공정이라던가 후공정 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선단공정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장비 주문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수주 주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일단 파크 시스템즈의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에 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IT 쪽에 대한 어떤 투자나 그리고 강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어떤 주문 단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고점을 좀 낮추면서 이전에 작년 올해 초에 이제 고점 형성하고 이후에 계속 좀 하락 추세를 걸었었는데 일단은 바닥을 딛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횡보를 이제는 끝내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항대가 21만 원, 22만 원 그 정도 구간이었었는데 좀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그렇다면은 긍정의 의견이네요. 매수와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바로 확실하게 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눌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사인 주셨으니까요. 파크 시스템즈 한번 개별적으로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동네인데 아니나 다를까 APR의 실적이 또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이 정도로 나오면 실리콘2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연결고리로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2도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 섹터를 바라보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좋은 상황에서 네네네. 좋은 실적까지 나와줬다면 더 우리가 논할 게 있나 싶거든요. 심지어 외국계에서는 APR을 더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네네. 이것은 화장품주를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분위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 sek터 종목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 작년까지 이런 현상이 작년 5월달 그때 딱 보는 것 같아요. 이맘때쯤이네요. 네, 예. 그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그냥 5월달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 보니까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의 어떤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전망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이제 5월달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연관돼서 같이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좋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분위기 편승해서 일단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 봐집니다. 근데 향후에 자그만하게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종목이 이제 지난 11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 꼭 실적의 발목이 잡혔거든요. 3분기, 4분기. 뭐 4분기 예를 들게 되면은 259억 원을 기록을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인 360억 원을 하회했던 그 연유 때문에 주가가 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실리콘투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본인 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90억 정도 예상치가 형성이 돼 있는데 미국은 어차피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진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진했던 부분들을 조금 만회해 나가게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 매출 영역, 매출 파일이 늘리고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만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난 11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그런 실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리콘투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4분기, 3분기 때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이 종목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장대 음봉 나오거나 네네. 갭 하락 나왔던 날 다 실적 발표 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실리콘투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을 잘 견디고 올라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럼 노려볼까요?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점 잡아볼게요. 실적 발표 전까지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고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좀 차익 미리 사신 분들께서는 차익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더 보고 싶을까? 여러 관점들이 교차하는 종목이라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주연 대표님. 예. 네. 네, 일단은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돼 있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분기에 유럽 수출이 좀 잘 나왔었고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7% 정도 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어서 이제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었었고 그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게 실리콘투랑 APR이었었는데 둘 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앞으로 어쨌든 오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는 더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앞서서 뭐 이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실리콘투가 한 번 눈높이가 높아져 버리면은 네. 그거를 충족시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아마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마 실적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얼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관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투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열려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뭐 그 미용 쪽이라던가 그리고 화장품 이쪽들이 계속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 부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2분기 이제 실적 전까지 분위기 잡히는 걸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어떤 좀 수출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회복이 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좀 향방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실리콘투를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새롭게 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단까지 그렇게 많은 구간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윗꼬리 달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뭐 37,000원, 38,000원 그 정도 사이 좀 잡아보시면서 그 구간에서는 좀 새롭게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대표님 그러면 실리콘투 말고 다른 화장품주에 있어서도 관망이세요? 다른 화장품주도 지금은 사실 웬만큼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실적을 발표를 해서 예. 실적에 대한 슈팅은 이미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은 가져보시되 네, 그거 이미 발표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룹 액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종목을 지금 고를까라는 관점으로 화장품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한 템포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좀 연결선상에 있을 수 있겠는데요. 미용기기단이 좋습니다. K보톡스, 필러, 영토 확장에 메디톡스를 좀 대표 종목으로 챙겨왔고요.
사실 다시 분위기가 비만주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또 작년 똑같은 이 푸릇푸릇한 입날 때 나왔었던 얘기가 오젬픽 페이스, 위고비 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교묘하게 마저 들어가네요? 그 얘기 작년에 했던 기억나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예.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그게 나는데 맞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같이 보톡스라든지 필러 같은 것들이 네. 동반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젬픽, 페이스 이런 맞아요. 것들. 그러니까 급격하게 살이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들 이런 것들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용기 관련 종목들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쩌다 보니까 휴재라고 파마 리서치 얘기가 나왔는데 파마 리서치는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40만 원대 고지에 일단 올라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외에도 뭐 휴메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후차적으로 이제 또 힘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이 가게 작년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화장품이 가면서 미용기가 같이 저는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화장품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용기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씩 자본있게 조금씩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 흐름을 보기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내미는 수준? 뭐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제 18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20만 원까지는 가격이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그 화장품이란지 미용기 섹터 같은 분위기를 타고 거기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올해 실적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비용 저감 효과라든지 필러 실적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업종 분위기를 믿고 한번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사실 업황 분위기 좋을 때 사실 소송 이슈가 좀 껴 있어가지고 다 좋았을 때 이 노이즈를 좀 품고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의 그 하방 부분을 거의 다 메워 올라오고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이제 업황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메디톡스에게는 휴재를 못 담는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대장인 뭐 휴재를 예, 여전히 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막 회복이 기대가 되는 메디톡스도 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인 뭐 키 맞추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산업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사실 지금은 뭐 휴젤이라던가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워낙에 잘 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작년까지 계속 메디톡스는 소송 때문에 다른 기업들 뭐 중국 시장 진출할 때, 뭐 미국 시장 진출할 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좀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잘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던 국가가 브라질이었었는데 브라질이 이제 최근에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브라질에서 어떤 필러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뭐 보톡스라던가 필러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쪽에서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바닥에서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파가 좀 그동안에 부족한 상황이었었고 워낙에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메디톡스가 3공장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캐파에 대한 어떤 증설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어떤 기대감 같이 끌고 가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 그 기관들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에서도 연기금 중심으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간이 꽤 오래된 수급이기도 하고요. 처음 시작된 게 3월 말부터였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관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계속 소송이라던가 혼자서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단 그 월봉상의 어떤 추세 자체도 하락 추세를 벗어난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달 월봉상으로 돌파를 성공을 했고 이번 달에도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력을 좀 더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쪽의 업황을 이제 좀 반영시켜갈 수 있는 여유가 메디톡스에게 생긴 듯 합니다. 휴젤과 함께 흐름 같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역시나 실적발 드라이빙이 엄청났습니다. LIG 넥스원. 너무 놀랐고 사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투자자들은 잘 나와도 걱정, 못 나와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이사님, 눈치 네. 게임 구간일까요, 지금?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먼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번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지금 네. 해외 나갔지만 실적 그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발 수주를 다 반영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출 비중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이번에도 좋고 다음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 강하게 반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가고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궁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비궁 이런 것들이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중심에서 K벨트 이게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게 구축이 되게 되면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또 좋은 이슈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용은 좋은 게 정말 많아요. 많은데 단지 결국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으로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싸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요거 말고 요거에 연관된 종목인 MLC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상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조만간 에너지 넥슨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을 내보자면 그래서 좋은 거 다 안다. 근데 위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접근한다라면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장한 종목 중에서는 MNC 솔루션으로 간다라거나 그렇게 차선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시간 기회비용을 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슈팅이 나온 LIG 넥스원 좋지만 네네. 오늘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다른 방산주에 있어서 기회를 보자.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정 의견은 아니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고 오늘 진입 LIG 넥스원 의견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도 어디 쪽에 좀 더 기우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방산은 여력이 있을까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예. 네, LIG 넥스원은 아까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았는데 네. 거의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사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었잖아요. 24%.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좀 잡는 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 다른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냥 차라리 ETF들도 많습니다. 소울 방산 ETF라던가 이런 ETF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라리 조금 쉬어갈 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그 14일에 MSCI 그 편입
기대감이 제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시스템이랑 LIG 넥스원 이렇게 좀 투톱으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통 뭐 물론 MSCI 그 편입이 끝나면은 빠진다 이게 뭐 당연한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를 좀 봤을 때 일단 일정이 지나고 나면은 좀 쉬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정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전반적으로 그 방산주들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체 자체가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금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좀 이제 주체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훼손이 되지 않는지 여부도 계속 좀 확인을 하는 게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보고 계시는 게 유럽 그 라인메탈 예. 주가라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라인메탈이나 지금 방산주들 잘 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주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인메탈 아무래도 유럽 방산 대장이다 보니까 꺾이지 않아요 이쪽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흐름을 좀 연동시켜서 보기 때문에 지표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LIG 넥스원 이 한 종목에 있어서는 오늘 진입 여부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좀 거리를 두고 계시고 다만 방산주에 있어서는 여력을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만 가보죠. 페트론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라이릴리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차트에서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은 블루엠텍, 전거래일은 인벤티지랩 이런 식이에요 지금. D&D 파마텍. 그러니까요. 네. 계속 돌아가면서 너도 나도 상한가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이 테마, 이 관련주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로 보아도 되나요? 계속 연결고리를 찾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작년과 올해 이제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서 GLP 계열의 연관성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갔어요. 네. 다 갔는데 여기서 바뀐 점은 뭐냐면은 이제 주사제형이 아니라 먹는 경구형, 경구형. 장기 지속형 요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라일리와 예전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던 펩토린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러면서 지난달에 상한가에도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지속형이 아니라 이제 경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벤티지랩으로 넘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이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블룸텍 같은 것들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노보노디스크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대 나왔던 인벤티지랩하고 펩토론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예. 그게 후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블룸텍 같은 경우는 실적 효과 위고비 실적 효과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경구형하고 장기 지속형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거든요. 근데 단지 그 장기 지속형 경구형 비만약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끝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경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경구용 비만약이 작년에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경구용 비만약의 어떤 출시가 품목화가 난다라든지 출시가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또 이제 신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것, 연결고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건데, 자 그렇다면 펩트론에 있어서는 지금 예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구간도 4.97% 플러스권입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추세를 지켜주고는 있다라는 네. 거는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뭐 투심이 지금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뭔가 이슈가 뭐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신규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뭐 비만 치료제 쪽들보다는 이거는 뭐 매매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좀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뭐 필러라던가 보톡스, 네. 뭐 미용 쪽들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히려 미용기기단을 최우선적으로 섹터 우선순위에 넣는 것을 언급 주셨네요. 펩트로는 두 분 모두 일단은 거리를 두고 계셨다라는 점까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스퍼트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